안녕하세요. 세상의길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함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주도 4.3 항쟁의 배경, 왜 발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4.3 항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서북청년단의 만행으로 인해서 격렬한 민중항쟁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총을 들고 무장항쟁을 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무장항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 그 뒤에 이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근데 경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47년도 11월 달에, 유엔이 개입을 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내리죠. 네, 이게 그 소위 단독 선거입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단독 선거였었고, 이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해서 48년도 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평 조직이, 전평이라는 노동자 조직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정치 파업이었던 거죠, 역시. 그래서 구국 정치 파업이라고 지금 단독 선거 반대. 이 단독 선거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선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파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미군정 하지 중장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5월 10일 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50단선인데요. 그렇죠. 50단선에서 이거를 반대하다가 김구 선생도 안두희의 손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선 반대하다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는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라든가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이 반대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단독 선거를 하게 되면 분단이 문제가 되고, 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겪었었던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제주도는 전부 다 전쟁의 전투기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거고, 결국은 분단이 안 된다, 우리는 통일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다가 이 단독 선거를 추진했던 쪽이 미군정, 이승만 정권, 서북청년단 이런 쪽이니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전국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민중들이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시네요. 그래서 이전에 서북청년단이라든가 미군정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탄압들이 끊임없이 작년에 있었던 47년 3월 1일 있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3.10 총파업이 있었던 계기로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도 계속 저항이 있으니까 중간에 타협점이 사실 없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으면서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회해서 12개의 지서, 특히 이 12개의 지서는 어떤 성격을, 그 경찰서 산하의 지서잖아요. 경찰서는 서북청년단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 서북청년단의 거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거점을,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많이 이용한 것이 지서, 그리고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사실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사실 좀 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새벽 2시를 기회해서 일제히 무장대 350여 명이 습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날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 봉기가 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서를 습격을 해서 무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런 무장을 하고 지서를 습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서를 습격함으로써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탄압이면 항쟁이다. 거기는 또 그거로 미국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나오고, 또한 응원경찰과 서청을 추방하자. 또한 5.10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단은
곧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 이런 요구 내용을 달고 결국은 항일 무장대 무장대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끊임없이 무장항쟁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딱 광주가 떠오릅니다. 광주에서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하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러자 민중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에서 습격하면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보기로는 이제 이후에 이제 탄압이 더 거세게 일어나잖아요. 이 제주도를 본보기로 해서 남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본보기로서 그렇죠. 작사를 냈다. 제주도를. 그렇죠. 자, 이렇게 무장 봉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구연대장을 하고 있었던 이제 김익렬 중령이라고 있죠. 사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4월 28일 날 무장대화하고 평화협상을 벌이게 돼요. 평화협상을 했다. 그래서 선선무 후토벌이라고 해서 무장대화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지금 내려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면해 주겠다. 사면해 주겠다고 해서 뭐 거기에는 뭐 이일락 그 정보참모라든가 무장대에서는 김달삼 여기서 이제 김달삼이 유명한 사람이죠. 등장을 하죠. 그래서 72시간 안에 전투를 좀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합의는 했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려옵니다. 무장대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2일, 3일 이 정도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보고 있던 미군정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저것들이 평화적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그렇죠. 5월 1일 날 오라리 사건이라는 것을 터뜨려요. 이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 광고를 했냐,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은 무장대들이 오라리에 방화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들킨 게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선전용 기록영화, 즉 미국의 선전용 기록영화에 나옵니다. 영화에 나온다는 얘기는 위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게 서청이 이것을 결국은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킨 게 됩니다. 조작했다. 서북청년단이 이제 무장대 복장을 하고 와서 조작극을 벌였다. 조작극을 벌이고 오라리를 전부 다 방화 사건을 터뜨리면서 결국은 이런 게 바로 미국의 전공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조작과 음모와 아주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화협상을 깼다. 깨면서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을 시키고 거기에 누굴 넣으면은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는 박진경 중령을 연대장으로 해요. 그 박진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서라도 무방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었죠. 악질적인 인간을 연대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5.10 단선을 막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5월 8일 날 제주도민들이 3개의 지역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3개의 지역구의 총선 지역구에서 2개를 결국 무산을 시킵니다. 5월 8일에 전부 다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투표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무산이 되고 그럼 무산된 투표는 6월 달에 또 하겠다고 하는데 또 무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가 이 단선거부 투쟁을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제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일했죠. 유일하게 제주도의 그 2개의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무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평화적 해결의 길이 있었고 합의까지 봤는데 미국이 그걸 깨고 잔인한 탄압을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테러를 막은 거네요. 완전히 테러를 막고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민들은 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그러면 격화됩니까? 이 무장 항쟁이? 엄청나게 격화가 되는 과정을 좀 거친데요. 그 당시에 이런 거죠. 우세서 이런 거,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드라마 보시면 잘 알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하렘이라는 여긴 웬일이야? 당시에 이제 배우가 박상원 배우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해방이 되었어 수집기.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여명의 눈동자가 4.3을 본격적으로 보게 한 시각도 있지만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면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어 윤석열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지금 오늘날 그렇죠. 완전히 뭐 요즘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렇죠. 요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민중들로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안 됐으니까 아직. 자, 그러면 격렬한 무장투쟁 같은 게 좀 벌어진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나요? 진짜로 그렇게 치열하게 많이 싸웠습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죠. 그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평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특히 서북 청년단과 경찰의 그 학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계엄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1000명 정도밖에 숨지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계엄령 전까지는. 예, 1000명은 많이 죽긴 많이 죽은 건데요. 예, 많이 죽었는데 결국은 그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들이 학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은 아직 없었다. 무장대들이 사망한 거고 주로. 그러면서 이제 8월 15일 날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권은 사실 넘어오지 않아요. 미국이 군사권은 그래서 군사고문단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작전 통제권도 넘어오질 않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은 결국은 49년 6월달 정도가 돼서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잠깐 넘어왔다가 다시 돌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학살이 벌어지는데 정말 학살의 책임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미 군정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작전지휘권도 가지고 있었고 군사통제권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잔인한 양민학살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국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살을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이윤도라는 그 제수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이런 게 있어요. 이윤도라는 서북 청년의 대원은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제주도민의 등을 찔렀다. 민간인들이죠. 민간인들. 제주도민을 찔렀다, 등을 찔렀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공식 진상보고서에 나온 대목입니다. 그렇죠. 또한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서 위로 치켜드는 이런 상황까지도 서북 청년회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일 때 하고 똑같죠. 만주에서 그 잔인무도한 학살을 할 때 한 짓이랑 또 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만행의 모든 정령을 다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제 서북 청년단은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끔찍한 테러 집단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런 거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만행 속에서 소위 그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죠. 뭐 삼진정책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초토화 작전, 일명 삼진정책에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이런 죽여 없앤다. 직접 죽이고. 이게 일본군이 했던 그 만주에서 썼던 토벌작전은 아닙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만 무대만 틀린 뿐인 거죠. 일본군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할 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무장 세력,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무장 세력을 처치할 때 이런 식으로 불지르고, 굶기고 봉쇄하고. 그래서 그해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아니 10월 17일 날 신임 이제 송효천이라는 연대장이 부임을 하면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5km 이상을 지역을 전부 다 적성 지역으로 발표를 하면서 요즘 말로 흔히 얘기하면은 뭐 무조건 통살시킨다. 막 이런 걸로 포고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산에 있으면 다 죽이겠다? 그렇죠. 내려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해변가로 와라, 나와라. 그렇죠. 그럼 다 죽인다. 마을도 전부 다 소계령을 5km 이상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다 불태 없애버립니다. 가서 불태워버린다. 초토화 작전이네요. 그렇죠. 완전한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 양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한 1000명 정도밖에 학살이 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다음에 6월 달까지의 4.3 항쟁이 일정 부분 일단락이 한 번 정도 단락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때는 나머지의 거의 29,000명 이상 정도가 사실은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3만 정도가 그렇죠. 이 기간에 거의 3만 명 가까이 죽었다. 3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일어났었던 미라이 학살 이후로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라이 학살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그때는 504명 정도 죽었거든요. 504명으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 난 거죠. 대량 학살로. 네, 대량 학살로 아닌데 이건 뭐 3만이니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게? 지구 역사상 뭐 손꼽을 만한 유일한 엄청난 양민 학살이죠. 그렇군요. 이런 끔찍한 양민 학살이 저질러졌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양민 학살이 저질러지고 3만 명 정도를 해서 제주도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해결될 수가 없겠죠. 해결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름을 좀 희한하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성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좌씨가 같은 경우에는 뭐 희한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북총리 학살에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나타나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북총리 학살이 49년도 1월 달에 그 겨울에 1월 7일 날 발생이 되거든요. 토벌대가 무장대를 토벌하고 내려오면서의 그 토벌대 중에 두 명의 군인이 무장대가 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저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시신을 북촌리의 동네 주민이 가지런히 해서 그 군부대로 가겠죠. 북촌리에 있는 군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고의 가져간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북촌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전부 다 북촌초등학교에 모아놔요. 다 나와라. 모아놓고 이렇게 선을 긋고 경찰 가족, 군인 가족들은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어떠냐면은 손가락총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손가락총이 뭐냐면 쟤네 가족이 산에 올라갔어. 이렇게 하면 다 끄집어내서 바로 죽이고. 죽으면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북촌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500명이 훨씬 넘는 이 자리에서 분들이 지금 학살을 당했었죠. 그러면 몰살당했네요. 거의 그쪽 주민들이. 특히 이제 뭐 공비와 내통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11시 정도에 모이셨던 분들이 그 오후 5시 정도까지 전부 다 끌려와서 계속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는데 나중에 멈추기는 해요. 그 위에 상급자가 와서 멈추기는 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옆 동네로 가서 또 그런 발생을 하는 또 거죠.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가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학살하는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4.3에서는 엄청난 민중들의 학살, 양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있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잔인한 토벌 속에서 네, 결국 6월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까? 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그 잔인한 학살은 49년 6월 달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학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는 형이 된 거죠. 네. 거기에 육지에 있던 병력을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안 하니까 그 부대가 바로 여수순천에 있었던 군부대였던 거죠. 그렇죠. 네. 거부를 하면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까지 연결이 되고 네. 그들을 전부 다 잡아가들면서 네. 결국은 나중에는 있는 한국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네. 나중에 그래서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또한 예비검속이라든가 여기에 걸려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또 죽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제주도민만 거의 3,000명 이상 또 죽으니까 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전에 가면 골룡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골룡골에 제주도민이 굉장히 거기에도 와서 죽임을 당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 항쟁은 결국 한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항전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은 54년도 9월 21일이죠. 9월 22일 날까지 이제 한라산에 오르는 그 금정령이 해제가 돼요. 54년 돼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4.3 진상보고서에도 그때까지의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3으로부터는 6년 6개월, 47년 3.1 운동 대회로부터는 7년 7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민중항쟁을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손가락 총만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살의 방법으로는 대살, 즉 입산자가 만약에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은 가족이 대신 죽는 총살을 가족을 대신 죽이는 그렇죠. 그리고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또 죽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연맹 예비검속 막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직접 처벌 당하고 막 이런 거죠. 항복했던 사람도 죽이고 그런 거죠. 보도연맹 이러면. 그래서 근데 이제 78년도에 현경 작가가 순위 삼촌을 쓰잖아요. 거기에 순위 삼촌이 사실 요 북촌이 아까 이제 북촌리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 근데 뭐 순위 삼촌이니까 남성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전부 다 삼촌이라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순위 삼촌이 여성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그런 광경을 북촌리 그 광경을 학살 광경을 보게 되면서 소설을 좀 다룬 것이고 현경 작가도 잡혀가서 제주도 출신이시죠. 그렇죠. 가서 연행을 당하고 고초를 많이 좀 당하시죠. 그렇군요. 자, 제주도가 그렇게 해서 뭐 마무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주도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아직도 사건인지 아니면 항쟁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것도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전부 다 진실 규명이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외침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인 거고 또한 그러면서 자기의 본래의 이름도 뭐 찾지 못한, 즉 정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승만 정권,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은 다 지나면서도 이들을 전부 다 공산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로 전부 다 규정을 하는 빨갱이들의 폭동 뭐 이렇게만 폭동 이렇게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나마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제주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했고 사상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과를 처음 한 건 누구였습니까? 제주도민들한테. 공권력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를 처음 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진전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제주도민들의 그때의 항쟁은 단독 정부 수립을 결국은 반대했었던. 그렇죠. 통일을 원했던. 통일을 국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미 군정이죠. 결국은 미군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었던 것이고요. 또한 미군정의 지휘 아래 한국의 경찰과 서북 청년단이 대리 살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동아시아 전쟁에서의 최전방에서 싸웠던 민중들의 저항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찾은 것이 사실은 문제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뭐 제주도의 이런 양민학살을 본다면 미군이 사실 총책임을 져야 되겠고, 최종적인 책임을 미군이 이걸 뭐 막으려고 했다면 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미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승만이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이런 짓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학살의 주범은 미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양민학살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포. 그걸 보통 공미주의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공포는 또 반대로 미국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숭미주의라고 하죠. 숭배하는. 사실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이 왜곡된 태도.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막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사실상 이때 이런 학살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밑에서 양민학살에 제일 앞장에 서서 우리 국민들을 죽였던 대규모 인간백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아마 죽였을 겁니다. 히틀러는 아마 명함을 못 내밀 거예요, 이승만한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런데 그 이승만을 지금 떠받들고 있죠,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이승만을 뭐 국부를 추앙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4.3에서의 이런 민중의 학살, 양민학살, 또 그 이후에 한국 전역에서 양민학살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열린 소명공연 공연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제주 4.3 항쟁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윤희 씨 죽었으면 그런 억울함이 덜하겠죠. 그냥. 이유는 있었죠. 그 이유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한 이유는 분단을 추구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립하려고 했던 민주국가를 거부하고 파쇼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거. 여기에 저항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뭐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독립국가, 통일된 독립국가, 기구 선생이 추구했던 그걸 하기 위해 싸웠다는 죄로 무참하게 학살당한 게 바로 제주 4.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상황이 더 이제 암담하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또 4월 총선에서 이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윤석열 심판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